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한동훈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힘 후보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기와 병력과 병사들의 전투 의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투 의지입니다. 과거 전쟁사를 들여다봐도 아주 상대가 안 되는 작은 병력으로 적을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8,000명으로 15만을 이긴다. 15,000으로 20만을 이긴다. 택도 없는 비대칭 병력, 택도 없는 비대칭 무기에도 병사들이 확고한 전투 의지가 있을 때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힘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전투의지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후보들이 얘기하겠죠. 아니 네가 선거 뛰지도 않으면 어떻게 알아? 알죠. 국민들이 선거 뛰봐서 여론을 형성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거에서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고 인식이에요. 인식. 국힘이 전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동훈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그렇죠. 그 지역의 이슈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정치를 해본 그 지역구를 이때까지 갖고 온, 거기에 혼신을 바쳐온 후보들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전투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하는 전투 의지는 후보, 당 중앙이 그리고 아픈 얘기지만 한동훈 위원장까지 거기에는 전략도 포함이 되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며칠 전에 2개를 찍었습니다. 하나는 이종섭 호주 대사를 소환시키면 지지율 오를까?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불행히도 조회수가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왜? 그때 여론이 뭐냐? 후보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 얘기가 이종섭 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황상무를 즉각 사퇴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이 뜻을 받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에게 당신은 남은 임기 3년을 종북 좌파들에 의해 뜻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임기를 끝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종섭 대사를 불러오고 황상무를 사퇴시키라 했습니다. 대통령은 내키지 않았지만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당이 원하는 거라면 후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종섭 후보 21일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22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그 전주에 비해서 서울의 지지율이 국힘이 9%가 올랐습니다. 와, 국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봐, 역시 이종섭을 불러오니까 지지율 오르는 거 아니냐. 제 방송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종섭 대사를 불러왔어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종섭 대사를 불러왔어 그것을 우리의 지지율 반전으로 끌어가려면 후속 조치가 너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불러와서 어떻게 민주당에 야반도주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여론을 깔아앉게 만든, 여론이 급강화하도록 만든 민주당 전력에 역공을 가할 수 있는지, 치밀한 전략이 없다면 이종섭 대사를 불러오는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지지율 올라가는 거 한계가 있을 거다. 극적인 반전은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종섭 대사를 불러오고 난 뒤에 우리 당의 서울 민심이 9%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전주 32%에서 26%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한 게 뭐냐?
이종섭 대사를 소환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다. 민주당 조수진 후보를 사퇴시킨 거. 조수진 후보를 공천한 데 대한 우리가 반사의 이익을 얻었어. 9% 오르고 민주당은 6% 내려갔다. 물론 22일 발표했지만 21일까지의 화수목 19, 20, 21일 사흘간의 여론조사를 통합해서 나온 걸 22일 발표를 했습니다. 조수진 후보의 사퇴는 22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론에 후보 사퇴시킨 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공천된 것만 반영이 된 겁니다. 19일 공천에서 22일 사퇴를 시켰습니다. 조수진 후보는 성가해자 변론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성가해자도 인권이 있으니까 변론을 해야 되죠. 그러나 조수진 후보의 성가해자 변론 후보가 아니라 변론에 대한 것은 여성단체의 반감과 공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거는 여성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거다. 이게 일파만파 전국에 있는 여성 유권자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민주당이 발빠르게 공천 준지 사흘째 되는 날 바로 목을 잘랐습니다. 공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반사 효과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 반사의 이익을. 이종섭 소환으로 의한 이익보다는 조수진 후보 사퇴시킴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큰 사퇴시킨 게 아니라 조수진 후보를 공천함으로써의 일어난 여성단체의 반감으로부터 오는 반사의 이익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서울에서 9% 이긴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6% 떨어진 거예요. 반사의 이익만 이익한 거예요. 이용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건 우리 당이 전투력을 발휘해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민주당의 조수진 후보의 공천이라는 실책의 반사이익. 또 있습니다. 전투력을 보인 건 아니에요. 우리 당이. 또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다. 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의 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 후보가 워낙 뛰어난 후보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이길 게 거의 확실합니다. 상당한 차이를 두고. 유삼영 후보는 경찰 출신인데 이 홍보물이 문제가 된 건 3월 18일 날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프린터가 정확하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 유삼영 후보의 동작이 어떤 형태냐면 한쪽 다리로 오른발 다리를 든 채로 밑에 냄비를 짓밟은 제스처로 찍은 홍보물이에요. 이 홍보물에 냄비는 밟아야 제맛 제가 보인 것처럼 그리고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함께하는 5천만 국민 페이지에 이 홍보물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된 건 18일이에요. 작성자는 동작을 해서 나베는 우리 냄비를 일본말로 나베라고 합니다. 나베를 밟아버릴 강력한 후보라고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18일 날 문제가 되니까 유삼영 후보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만들어 유포한 게 아니다. 아니 이 제스처를 누가 썼던데? 지가 아니고 딴 사람이야? AI 유삼영이야? 여기에서 냄비가 중요한 이유가 여성 비하 발언이라는 거, 성적 비하 발언이라는 거죠. 이거는 조수진 후보가 성가해자 변론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 나베라는 표현은, 남비라는 표현은 뭐냐? 남성들의 생식기를 고X로 표현하는 것처럼 여성 생식기를 비하해서 발언할 때에
냄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전국 여성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야. 나경원 후보에 대한 어떤 모독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전국 여성이 다 일어나야 돼. 조순희 후보의 경우는 민주당 여성단체들이 딱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선거에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당에다가 잘라라, 공천 취소하라 한데, 우리는 이 유삼영 후보가 이를 홍보물에 올린데도 우리 당에서 그냥 대변인이 나왔어. 어? 민주당은 여성을 설치는 암컷이라 한 최강욱 전 의원을 송방방이 처벌했다. 이런 민주당의 잘못된 신호로 인해 극단 지지자들의 여성 비하가 성행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멘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여성단체도, 그리고 당 중앙위도, 당에서도 이것을 전국적인 이슈로, 선거 이슈로 끌고 가지를 못하고 민주당 공격의 도구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야. 그냥 유삼영이가 이걸 가지고 자기 홍보물 유포 중단하고 내린 거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공격 도구를, 역공할 수 있는 도구를. 그래서 제가 전투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여성단체 누가 한 사람, 어느 여성단체에 일어나가지고 이건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여성 인권을 짓밟는다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목소리도 없어. 당 중앙위가 전국을 돌면서도 이거 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이종섭 대사도 돌아봤어. 공수처에 연락해서 나 수사 준비돼 있으니 부르시오 하이. 조사할 준비 안 돼 있다. 그거로 끝난 거야. 심지어 국민의 상당수가 이종섭 호주 대사가 지금 국내에 돌아와서 서울에서 치과하고 있다라는 걸 상당히 모르는 숫자가 상당할 거라는 거죠. 아니, 당의 후보들이 뭐라 그랬어? 이종섭 지금 안 불러오고 황상무 지금 사퇴 안 시키면 우리 다 죽는다. 아니, 다 죽는다 해서만 다 살릴 수 있는 수단을 지금 제안했는데도, 내놨는데도 제대로 이걸 가지고 민주당 공격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없어. 민주당이 이렇게 더 이상 이슈 삼지도 안 해. 자기들은 목적을 취했으니까, 목표에 도달했으니까. 이종섭 대사 역시 그냥 공수처에 전화해보니까 기다리라 카더라 집에서. 이 말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종섭을 전국 혹은 지역구에, 자기 지역구에 전국적으로 자기 각자 후보의 지역구에서 이종섭을 내세우고 유삼영의 이 진짜 홍보물을 들고 나서서 이종섭은 야반도주한 그런 비인간적이고 모렴치한 인간이 아니다.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갔을 뿐이고 진짜 문제는 공수처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민주당의 정치 공약이다. 야반 도주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힘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거다. 나는 그 후보 본 적이 없어요. 유삼영 여성 인권을 짓밟고 여성의 생식기를 냄비라는 말로 비하시키는 이거는 여성 인권 전체에 대한 비하이고 모독이고, 전국의 여성들이 일어나라. 없어. 공격하는 것도 못 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12월 26일 비대위원장을 취임한 지 오늘로서 3개월째입니다. 지칩니다. 혼자서. 그리고 전국을 다 뛸 수도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종섭 이슈도 그렇게 난리를 쳐가 대통령을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무조건 이종섭 불러 라고 해놓고 이종섭 오고 난 뒤에 이거를 역공으로 쓰지도 않고 있어요. 유삼영 역공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이걸 들고 일어나야 돼.
한동훈 혼자에게만 매달릴 게 아니라 한동훈이 지금까지 인기를 끌어온 것은 뛰어난 정치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참신하고 이재명 공격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데 대해서 그 개인기 하나로 이때까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이제 국힘의 후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읽어서 그 아픈 데를 가려운 데를 그 아픈 데를 눈물을 닦아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됩니다. 한동훈만 쳐다볼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버스를 타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스크린에서 성남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한자리 모여가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성남공항을 이전시켜서 성남지역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기도 뺏기는구나. 물론 성남지역이 우리 우세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항 이전이라는 게 성남공항 이전은 안보 이슈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섣불리 꺼낼 이슈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재명 후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멋있게 치면 뭐하냐고.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건 걔들이 멋있었어요? 걔들이 실천 가능한 것만 얘기했어요? 걔들이 우아했어요? 더 지적이었어요? 더 덕망이 높았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난 2020년을 보십시오. 180석을 했어요. 민주당. 100만원 때문에 국민위로금 코로나 터지고 난데 국민위로금 때문에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쓰나미로 휩쓸어버렸습니다. 왜 25만원 주는 것도 우리가 뺏기느냐고. 이재명이 25만원 준다고 우리 민생경제특위를 만들어놨다면서 101만원을 줘야죠. 101만원을 우리가. 문재인이 100만원 가지고 민주당을 180석 했으면은 윤 정권은 101만원을 얘기하죠. 말도 안 된다고요? 민주당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가 우리보다 지지율이 지금 높습니까?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종섭의 소환이나 황상무의 사퇴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관심사는 민생입니다. 밥상머리 물가입니다. 전셋값입니다. 내 집 마련입니다. 그 지역의 핵심 이슈는 후보가 제일 잘 알아요. 한동훈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선거 이제 할 수 있는 날은 사전 물론 선거 투표일 당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가 시작하는 4월 5일 이후에는 민심 안 바뀝니다. 극적인 문제가 설사 일어난다 해도 그 며칠 사이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며칠 남았냐고요. 28일 본 선거 시작해서 7, 8일 남았어요. 7, 8일. 이 기간 동안이라도 국힘 후보들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 유권자가 아파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속속들이 찾아내어서 그것을 맞춤형으로 만족시켜줄 대안을 제시를 하세요. 한동훈만 불러 제끼지 말고. 한동훈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할 사람 아닙니다. 전투 의지를 확실히 보이라는 겁니다. 국민들 눈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 전투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3년 종북 좌파에 휘둘려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으로 남기 싫으면은 이종섭 소환하고 황상무 사퇴시키라고 얘기했는 제안했는 후보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남은 7, 8일 동안이라도. 물론 선거일까지 하면 지금 13, 14일 남았습니다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